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충치 치료를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느냐, 만약에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재료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느냐, 이 충치 치료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많은 영상에도 올렸지만 충치 치료라는 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제가 충치 개수를 적게 진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양심치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환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충치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있지만 빨리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좀 기록을 남겨두고 관찰하는 경우도 많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늦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충치가 생기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초기에 개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뭐 충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왼쪽 위가 껌 씹을 때 조금 불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단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자분이 껌을 씹을 때 가끔씩 조금 불편하고 심한 통증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 초기에 충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충치를 조기에 치료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충치를 조기에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충치는 조기에 치료하지만 어떤 충치는 좀 지켜봐도 되는 거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왼쪽 귀가 조금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을 면밀히 좀 지켜본 거예요. 저희가 충치 검진, 정기 검진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진이 이 바이트 윙이라는 엑스레이예요. 왜냐면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생기는지를 저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요 부분에 치석 같은 게 생기는지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이 치아 사이의 뼈 레벨을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 체크업을 오시는 분들은 이 바이트 윙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 병원들에서는 이 바이트 윙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셔서,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냥 큰 문제 없어 보여요. 항상 충치 검진에서는 엑스레이 소견도 중요하고 임상 소견도 중요한 거예요. 실제 봤을 때, 그리고 환자의 증상,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이 나오는 거고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봤더니 이런 부위 충치는 씹는 면 충치잖아요. 씹는 면 충치. 씹는 면 충치는 제가 빨리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실은 이런 충치가 있어도 저는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정기 체크업 하시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될 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치아 사이 충치는 이 부분이 뭔가 멍든 것처럼 까맣게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분께도 증상이, 껌을 씹을 때 약간 불편한 증상이 생겼고, 여쭤봤더니 음식물도 치실을 하면 이 부분에 가끔 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치라는 것 자체가 음식물이 매번 끼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심할 것 같진 않은데, 이 부분 충치 치료를 조금 하시죠. 증상이 발현이 됐으니까 라고 해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더니 정말 이 부분에 조그만하게 치아 사이 충치가 있기는 하죠. 만약에 이 충치는 치실 열심히 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 이대로 몇 년 유지가 될 수가 있지만, 환자의 증상이 발현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상습적으로 음식물이 끼는 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 뒤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 뒤쪽까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파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치아 삭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부분만 이렇게 리텐션 폼을 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세라믹 인레이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목적이 음식물 끼임, 이게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껌 씹을 때 불편한 증상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아 사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만약에 상습적으로 낀다, 그 부위가, 그러면 충치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조기에 개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 충치 같은 경우에는, 씹는 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좀 지켜보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정기 체크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치실을 열심히 써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 요 관리를 열심히 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는 그 부위가 이제 충치가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아파서 치료하면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치아 사이 충치는 조금 조기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환자분의 증상이 더군다나 있다 그러면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낀다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조기에 개입하는 편입니다. 충치 치료를 하실 때는 모든 충치를 빨리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본인의 구강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놓고, 당장 충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팔로우업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씹는 면 충치는 좀 지켜봐도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청소년기고 치아가 아직 광화가 덜 된 상태에서 충치에 취약한 연령이나 상황이신 분들은 씹는 면 충치라고 해도 조기에 개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는 부위가 있고 그 부위가 충치가 시작이 됐고 증상까지 발현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조기에 개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치 치료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댓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마이덴TV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구독과 좋아요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